네, 안녕하세요. 네, 보육교사 인성. 네, 오늘 5주차 1교시 수업인데 사장의 보육교사의 전문성 뒤쪽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4주차 3교시에는 이제 인성교육에 대한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이슈적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영상으로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 반성적 사고의 구성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적 사고의 유형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사가 어떻게 정보 처리와 의사 결정을 하는지에 관련된 인지적인 요소입니다. 네, 우리가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그쵸? 네, 우리가 이제 반성적 실천가와 반성적 실천가 교육학이라는 책에서 행위 중의 반성과 행위에 대한 반성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킬리넘과 도트넘은 여기에서 행위에 대한 반성을 추가해서 세 가지 유형의 반성적 사고를 제시하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킬리언과 토드넘의 반성적 사고의 유형에서 우리는 이제 실천 행위를 위한 반성적 사고, 네, 세 가지로 아까, 우리가 추가되었다고 했고요. 수업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그런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실천 행위를 위한 반성적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실천 행위 중의 사고입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중에 일어나는 것, 교사가 수업을 하다가 영유아의 반응을 보고 판단해서 교수 내용이나 방법을 변경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 행위에 대한 사고,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의 요소에서는 필리언과 토드놈의 반성적 사고의 유형이 있다는 것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 반성적 사고의 구성 요소에서 첫째, 교사가 어떻게 정보 처리와 의사결정을 하는지와 관련된 인지적 요소는 이제 우리가 어, 이제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그쵸? 교사가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내리기 위한 이제 필요한 이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교사가 알아야 될 지식은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또 일반적인 교육학 지식, 그쵸?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 전공 지식, 학습자 특성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육적인 맥락에 대한 지식, 교육의 목표와 가치, 철학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반성적 사고라는 것은 교사가 어떻게 정보 처리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어떠한 내용의 지식에 기반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된 인지적 요소를 이제 교과 내용, 일반적 교육학, 교육과정,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교육적 맥락,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의 목표와 같이 철학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들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게 인지적 요소로 네,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비판적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 본질에 관련된 비판적 요소, 교육의 수단과 목적과 함께 사회 정의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요. 인지적 반성은 교사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를 강조하는 반면, 비판적 반성은 사고를 이끌어내는 본질적인 요소, 즉, 교사의 경험과 신념, 사회 정치적 가치, 목표 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적 딜레마를 인식하는 것, 두 번째는 상황 인식과 딜레마에 대한 반응, 세 번째는 딜레마의 정의, 네 번째는 딜레마를 가지고 실험하기, 다섯 번째는 시행된 해결책의 검토가 있다라고 구성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본질에 관련돼서 비판적으로 교육적 딜레마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딜레마는 무엇인지, 그 딜레마로 인해서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같은 것들이 반성적 사고의 구성 요소 두 번째 비판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교사가 처한 특정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련된 서술적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교사의 내러티브는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교사의 자신의 해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술적인 요소는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즐긴다는 특성에 근거합니다. 서술적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보육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맥락화하여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술적인 방법으로는 저널 쓰기,
만들기, 교육과정 이야기 만들기, 교사의 이야기를 기초로 한 사례 이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교사가 내러티브를 작성함으로 얻는 이익은 첫째, 자기 탐구를 통해서 그쵸? 우리가 교수 행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네. 우리가 교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동기에 대한 통찰력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탐구를 통해서. 두 번째는 교사들의 일상적인 삶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교수 실천에서의 딜레마와 사건 등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반성적 사고의 수준입니다. 보육교사는 이제 이러한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신념 체계와 실천 행위의 재구성,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반성적 사고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하는지, 반성적 사고 능력을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 메논이라는 이제 학자가 구분한 반성적 사고의 단계는 기술적 수준, 전문가적 수준, 도덕, 윤리적 수준의 세 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수준은 주된 관심사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적 지식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거다. 교육적인 지식을 기술적으로 적용한다. 목표 그 자체가 의무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천 행위에 대한 반성적 사고는 단지 경제성이나 효율성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 의해서만 정의가 된다. 네, 두 번째는 교사의 문제 상황에 직면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문제의 상황에 기저에 깔려 있는 가정이나 경향성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교사가 취한 행동이 미칠 장기적인 교육의 효과까지 검토한 후에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교육적인 행위가 특정한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여러 가지 교육 목표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교육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함께한다. 네,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교수 활동에서 벗어나지만 아직도 모든 결정이 교육학적 원리에만 기초를 두고 있다. 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서는 학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에 미치는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을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어떤 교육적인 경험이나 활동이 공평하고 평등하며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사들은 영유아의 장기적인 발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자신의 학급을 넘어서서 교육 정책에도 공헌을 하게 된다라는 게 반성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반 매논의 학자가 사고 수준 단계를 나눈 세 가지 단계입니다. 네, 반성적 사고의 수준. 네, 네 번째, 권정숙은 갈베즈 마틴 외의 연구를 토대로 유아교사의 사고의 수준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의 반성적 사고 수준은 교사의 반성적 전어를 개념 단위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평가되며 경력이 쌓인다고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사고 경험을 통해서 향상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우리 반성적 사고의 수준에서는 0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이렇게 이제 6수준, 7수준 7단계로 나누었는데요. 네, 첫 번째 0수준은 네, 0수준은 교육학적 개념이나 기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단지 자신의 느낌에 근거하여서 언급하였다. 오늘은 날씨만큼이나 유아들의 모습도 밝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네, 전혀 기술에 대한 언급은 없죠. 자신의 느낌과 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요. 첫 번째는 1단계는 그 수행에 대한 수행에 근거하여 결과를 예견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교술적, 비교수적 사건을 일반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서 그런지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나 댓글 활동 시간에 주의 집중도 잘 되고 대체적으로 차분했던 하루였던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 단계는 교수행위나 그 뒤에 숨겨진 이론을 분석하지 않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교수적, 비교수적 사건을 평범하게 모사하였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주말에 지낸 일을 발표하였다. 주말에 어디 놀러 갔었던 유아나 집안에 일이 있었던 유아들은 주말 발표를 할 거리가 있다고 손을 들었지만 그냥 집에서 지낸 아이들은 난 한 거 없어요 라며 발표할 거리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주말에 책을 읽고 보낸 이야기를 하고 평상시처럼 질문을 하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그게 어디 주말에 지낸 이야기냐고 하면서 의아해했다. 나는 밥 먹은 거, 친구하고 논 거, 그런 것도 다 친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아, 그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지낸 일을 발표하려고 서로 손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 나누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네, 교수 행위를 한 거나 그 뒤에 숨겨진 이론을 분석하지 않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냥 평범하게 묘사한 것이 2단계 수준입니다. 네, 3단계는 교사 행동의 일면에만 초점을 두고 관련 이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주말에 지낸 일을 발표하였다. 주말에 어디 놀러 갔었던 유아나 한 집안에 있었던 일이 유아들은 주말 발표를 할 거리가 있다고 손을 들었지만 그냥 집에서 지낸 아이들은 난 한 거 없어요 라며 발표할 거리가 없다고 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대그룹에서 발표하는 경험이 없어서 유아들에게 발표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주말에 책을 읽고 보낸 이야기를 하고 평상시처럼 질문을 하라고 했다.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서로 손을 들었다. 그래서 이 교사는 유아들에게 종종 모델링을 해주어야 한다. 여기 있죠. 네, 이게 2단계랑 다른 점이죠.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방법과 내용을 알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이제 교사 행동의 일면에는 초점을 두고 관련 이론에 이제 도달하는 법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3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4단계는 학생들과 학습 결과에 미친 영향과 학생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학생들의 관점과 한 가지 교수 행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주말에 짓는 이야기를 발표했다. 아까랑 똑같죠? 여기에서 보면, 자, 그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지낸 일을 발표하려고 손을 들었다. 땡땡의 환해진 얼굴에서 땡땡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땡땡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며 즐거워했다. 그래서 교사들은 유아에게 종종 모델링을 해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방법과 내용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 그것을 익힌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활동에서 그 방법을 적용해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보여주어 익힐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 한 가지 교수 행위로 평가하는 거죠. 어, 아이들이, 그것을 익힌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활동에서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그죠? 선생님이 시범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5번째는 학생들과 학습 결과에 미친 영향과 학생의 행위를 상세히 분석하기입니다. 효율적인 교수와 비효율적인 교수를 구별합니다. 교사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어떻게 다루고 유사한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주말에 지낸 일을 발표하였다. 주말에 어디 놀러 갔었던 유아나 집안에 일이 있었던 유아들은 주말 발표를 할 거리가 있다고 손을 들었지만 아까처럼 똑같죠. 뒤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교사의 모델링은 종종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그쵸? 네. 그렇죠. 네. 교사의 모델링은 종종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교사는 유아들에게 종종 모델링을 해주어야 한다. 네,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여 나가야 한다.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들이 학생 스타일에 맞게, 그쵸? 학생 스타일에 학생들의 발달과 교수 행위가 이제 가르치는 스타일과 관련된 관계가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네, 7번째는 복합적 관점으로서의 교수적, 비교수적 사건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습의 특수한 상황과 맥락의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죠. 만일 그때 왜냐하면을 활용하여 향상과 더 나아가 수행을 위해서 제안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주말에 지낸 일을 발표하였다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네, 아울러 네,
이제 여기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네, 조금 다른 경향을 많이 보이죠. 여기에서는 주말 지난 이야기는 매주 하는 활동이어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주말에 지낸 이야기의 소재와 방식의 변화를 줄 필요를 느꼈다. 주말에 지낸 이야기의 소재를 일상적인 내용보다는 유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부모와 대화를 나누어 유아와 부모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말 발표보다는 부모가 주말에 읽어준 신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로 바꾸어야겠다. 유아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부모가 설명해주면 부모 자녀 관계의 형성도 좋아지고 유아는 사회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잘 이해한 내용들은 친구들에게 발표할 때 유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아마 주말 발표를 하는 날은 유아들이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아이들이 주말에 지낸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발표한 아이가 지적하면 그 아이가 묻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른 활동에서도 같은 활동이라도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발상적 사고의 수준에 따라서 그쵸?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복합적 관점으로서 교수적, 비교수적인 사건을 평가하고 상황과 맥락을 인식했죠. 그쵸? 그리고 만일 그때 왜냐하면 활용해서 향상과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수행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들도 네,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반성적 사고의 실제입니다. 실제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저널 쓰기,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쓰기, 학급의 연구, 민속학 연구, 동료와 대화할 기회를 제공,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성적 사고 방법으로는 수업 사례, 개념도, 포트폴리오 저널 쓰기 실행 연구를 제시하고 있고요. 반성적 사고는 교수법이나 학습에 관한 접근법으로 뿌리를 내렸고, 그 중에 제일 잘 알려진 방법이 저널 쓰기입니다. 저널 쓰기는 전문성을 지닌 교사로서 의견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내 의견을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고 자신의 실천 의미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입니다. 교사는 저널 쓰기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교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저널 쓰기의 이제 예를 한번 살펴보면, 네. 책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유아와 상호작용에 관한 저널식인데, 유아가 못하겠어요 라는 말에 그 유아에게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자기소개에서 듣기를 바라는 말과 행동을 교사가 대신해 주었다. 유아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유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교사 스스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된 것 같다. 유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유아들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사 자신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게 저널 쓰기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업 사례에 대한 저널 쓰기도 있고요. 수업 사례는 일반 저널 쓰기와는 달리 일정한 이제 형식을 갖추어야 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제 주제 선정하기, 관찰한 사례에 기초해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선정하는 것과 일반화할 수 있는 상황을 선정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복잡한 테마를 만드는 사례 요소를 이제 섞어 넣기, 다양한 해결을 가진 문제를 선택하기, 문제를 재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확실한 조력자 만들기, 주제 선정에서 이제 6가지에 이제 우리가 기초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 사례 형식에 맞추어 쓰기입니다. 참여자나 비참여자로서의 관찰한 내용을 기술하기, 정서와 물리적 환경을 담아서 서술하기, 시간 순서에 따라서 관찰에 자세한 설명 제공하기, 추론이 아닌 구체적 관찰을 표현하기, 내러티브 요소가 포함되도록 표현하기, 생동감 있게 빨리 진행되게 혹은 교육 용어를 사용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했는지의 차이를 기술하는 거죠. 네, 윤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술, 전형적이고 편견이 있는 언어는 피해서 기술, 1인칭이나 3인칭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수업 사례를 읽고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해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무슨 배경이고 사건이 어디이며 시간과 관련된 인물과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수업 사례의 예입니다. 그쵸. 그래서 책이 표지를 보여줌으로써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이 동화책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시켰다. 처음에 수수께끼를 낼 때 정답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광범위한 언어 선택으로 찬바람을 몰고 다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아들은 바람, 선풍기 등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연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교사의 예측대로 유아들의 답이 나왔다. 다음 단계를 좁혀 이제 주로 밤에 다녀요 라는 문제를 제시해서 4단계가 왔을 때는 유아들이 도깨비임을 알고 도깨비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동화책을 읽기 전에 내 책의 내용과 표지를 제공했을 때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업에 대해서 우리가 저널처럼 적은 수업 사례의 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들이 반성적 사고의 실제가 되겠습니다. 네, 실천적 지식입니다. 보육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습득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관, 교육관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보육 현장의 특성에 고려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엘바스는 교사가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실제적인 교수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적 지식이란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전문적인 지식으로 교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 상황에 맞도록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종합하고 재구성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의 방향과 교수 방법을 설정해주는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즉 실천적 지식이란 교사가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겪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고 생성한 지식으로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가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론적 개념으로 일반화시키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교사가 다양한 교육 현상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하고 탐색하는 반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육 현장에서 실천적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현장에서 교사의 모든 결정이, 그쵸? 결정이 이제 행동의 기초가 되며 언제나 일관성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육교사가 실천적 지식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천적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쵸? 다양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실천적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첫 번째, 교육과 관련된 내용 지식입니다. 두 번째, 앞서 배운 지식이 실제 상황에서 인식되는 방향과 정량입니다. 네, 세 번째는 반성적 사고를 지속함으로써 교수행위에 대한 나름의 틀을 만들어내는 교수행위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천적 지식의 유형에서는, 네, 실제적 지식에는 우리가, 그쵸? 네, 교수 설계자로서의 실천적 지식은 교수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경험의 기억에 의존해서 미리 교수 자료와 교수 방법을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수 방법으로서의 실천적 지식으로 영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교수 방법의 기술로 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수 내용으로서 실천적 지식으로서 교육과정에 강조하는 교수 내용에 대한 이해는 활동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천적 지식 중 정향은, 네, 정향이라는 것은 이제 상황, 개인, 사회, 경험, 이론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적 정향은 교실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유아들을 가르치는 데 발생하는 특정한 요구와 관련이 되고요. 그쵸? 네. 그리고 개인적 정향은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목적의식, 관점 등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의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정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여러 요인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험적 정향은 교사의 경험이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론적 정량은 교사가 배운 이론과 지식을 의미하며
미군과 지식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네, 적용이 되는지 따라서 네, 우리가 실전적 지식에서 내용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5주차 1교시 수업에서 보육교사의 이제 반성적 요소를 살펴보았고요. 보육교사의 전문성에서 수업 사례, 그리고 저널 쓰기 같이 이제 우리가 전문성을 키우는데 많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성적 사고의 주제 같은 부분도 주제와 수업 사례 형식에 맞추어 쓰는 것들도 기술학의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